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한번 워렌 버핏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워렌 에드워드 버핏이 이제 풀네임이죠. 1930년 8월 30일로 이제 만 89세입니다. 네, 미국 네브라스카 오마하에서 이제 태어났으며 현재 투자자로 재산은 한화 104조 원에 이제 달하고 있는데요. 네, 워렌 버핏의 경우 현재 비트코인을 그리 좋지 못한 입장으로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왜 암호화폐 시장을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인지 여태까지의 투자 철학으로 빗대어 보면 그 입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저스틴 선 트론 최고 경영자가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가의 점심 경매에 낙찰이 되었었죠. 네, 워렌 버핏은 대표적인 비트코인 비관론자입니다. 버핏의 경우는 이제 쥐약, 망상 등 비트코인 폄하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네, 지난 5월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도 암호화폐는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깝다며 공개적인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버핏도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만큼은 인정하고 있다. 버핏은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이 중요한 건 맞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근본적으로 망상에 불과하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자로선 의아할 수 있지만 이제 이 같은 관점은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서 꽤 많은 네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얼핏 모순적으로 보이는 버핏의 발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투자관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에 버핏은 이제 어떤 성격의 자산에 투자를 하는지, 첨단 기술 투자에는 회의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에 이제 버핏이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투자를 할지 과거 기술주에 투자했던 사례를 한번 바탕으로 가늠해 보겠습니다. 네, 버핏의 투자가는 그가 투자 대상을 분류하는 방식을 통해 가늠을 할 수 있는데요. 버핏은 투자 대상을 크게 세 유형으로 투자합니다. 네, 분류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자산입니다. 채권이나 주택담보, 대출, 증권, 은행 예금 등이 이에 속하는데요. 네, 통념과는 다르게 버핏은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이죠. 1965년 이후 달러의 가치는 86%나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당시 1달러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지금 구매하기 위해서는 7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버핏은 미국 지폐에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써있지만 화폐를 찍어내는 작업은 모두 사람이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네, 그렇다 해도 일정 수준의 금액은 항상 보유한다고 밝혔는데 바로 유동성 확보 때문에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런 산출물도 나오지 않는 자산입니다. 네, 바로 금이 대표적인데요. 네, 금은 거의 모든 유형의 자산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 특히 지폐의 가치 하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네, 하지만 금에는 큰 결점이 바로 있는데요. 용도가 많지 않고 산출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물론 산업용이나 이제 장식용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신규 생산량에 미치지는 못하게 되죠. 네, 또 금 1온스는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여전히 금 1온스가 되게 되죠. 산출물이 나오지 않으므로 장차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사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산출물이 나오는 자산입니다. 네, 기업이나 농장, 부동산 등이 있는데 버핏이 투자 대상으로 삼는 유형입니다. 네, 유형의 자산입니다. 특히 버핏은 인플레이션 기간에도 신규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구매 가치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자산을 가장 선호하는데요. 네, 코카콜라 같은 기업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코카콜라의 가격이 올라도 계속 코카콜라를 마시겠죠. 설령 지폐가 사라진다 해도 이런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금이든 조개 껍데기든 이제 비트코인이든 사람들은 자신이 일해서 번 화폐를 코카콜라와 기꺼이 바꿀 것이기 때문이죠. 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생산한 것과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끊임없이 교환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버핏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생산적인 자산이 아니고 순전히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이를 사려는 다른 시장의 참여자의 수요를 의존하고 있을 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성격의 자산으로 여기는 것이죠. 네, 버핏에 따르면 산출물이 없는 자산을 사는 이유는 화폐가 가치의 하락을 걱정하는 사람이 증가한다고 믿기 때문인데, 네, 실제로 금값은 화폐 가치가 불안정할 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버핏은 가격 상승 투자 논리를 정당화해 추가 매수를 끌어들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시류에 편승하는 투자자가 버블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네, 버핏은 2011년 주주 서한에서 산출물이 나오지 않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시가총액에 빗대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날 이제 세계 금 보유고는 약 17만 톤에 달합니다. 이 금을 모두 녹이면 한 변의 길이가 약 21m인 정육면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1온스당 1,750달러라고 하면 총 가치는 9.6조 달러가 되게 됩니다. 금을 살 돈으로 미국의 모든 농경지 1.6조 제곱미터를 산 다음 엑슨 모빌과 같은 기업을 16개 살 수 있는데 그 다음에도 1조 달러가 남게 되는 금액이죠. 네, 비트코인에도 비슷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까지 발행할 수 있죠. 편의상 비트코인을 이제 한 개를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모두 발행했을 때 이제 시가총액은 210조 원에 달합니다. 네, 버핏은 이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차라리 탁월한 기업을 최대한 많이 사는 게 낫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정리하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버핏의 평가는 그의 투자관에서 비롯됐다 볼 수 있겠죠. 네, 버핏은 시장 가격을 잣대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산출물의 공급량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죠. 네, 사람들이 교환하고 싶어하는 대상을 생산하는 자산이라면 미래에 어떤 화폐를 사용하더라도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인데, 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버핏의 투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네, 물론 이는 버핏의 투자 기준에 근거한 판단일 뿐 비트코인 가격은 버핏의 예상과는 이제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네, 버핏의 입장과는 다르게 별개로 이제 금이 오랜 기간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말이죠. 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버핏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네, 버핏은 혁신 기술에 투자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이제 수십 년 동안 IBM이나 애플 그리고 아마존 등의 손 꼽을 정도로 적은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일각에서는 버핏이 블록체인을 몰라서 막말을 퍼붓는다고 하는데, 네, 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워렌 버핏이 된다는 것이라는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버핏은 지금도 매일 4시간에서 5시간씩 각종 글을 읽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익히기 위해서죠. 네, 빌 게이츠의 평가도 주목할 만한데요. 네, 그는 첫 만남에서 버핏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에 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 자신을 놀라게 했다 밝혔습니다. 네, 추정컨대 버핏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버핏을 조롱하기보단 그가 혁신 기술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왜 그런 입장을 취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강조하건대 이제 미국 시민으로서 찰리와 나는 변화를 환영한다. 참신한 아이디어, 신상품, 혁신적 공정 등이 미국의 생활 수준을 높여주며 이는 분명히 좋은 일이다. 네, 그러나 투자자로서 끌어오르는 산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주 탐사를 보는 관점과 같다. 우리는 우주 탐사에 박수갈채를 보내지만 우주선에 타고 싶지는 않다. 네, 버핏은 혁신 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자신이 투자하는 것을 꺼릴 뿐이죠. 왜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걸까요? 버핏은 1999년 에선 그 벨리 컨퍼런스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1900년대 미국에는 2000여 개의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은 회사는 기업은 단 3곳이죠. 이 회사들마저도 다른 나라 기업 주도권을 빼앗기며 장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위해 투입한 돈보다 회사에 남아있는
돈이 적다는 얘기죠. 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03년 12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키티 호크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에 성공을 했는데, 네, 만약 이때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먼 곳에 여행한 세상이 올 것으로 확신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연스럽게 관련 사업이 생겨날 것입니다. 네, 1919년부터 193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약 200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보잉뿐이었죠. 네, 거의 모든 항공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심각한 수익성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네, 원가는 높은데 낮추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여서 그렇습니다. 네, 자동차와 비행기 모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줬는데요. 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준 충격은 그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네, 버핏이 첨단 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첨단 기술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 중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네, 암호화폐도 기존의 혁신 기술과 비슷한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네, 암호화폐 시황 정보 기업 코인 마켓캡 페이지를 보게 되면 2,200여 종이 넘는 암호화폐가 현재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소수의 암호화폐를 고르기란 쉽지는 않겠죠. 네, 아무리 버핏이라 해도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키티 호크의 동력 비행에 성공했던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비행기 산업에 공매도를 하겠다 언급을 했는데, 암호화폐의 전체에 공매도를 하겠다는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버핏은 수십 년간 기술 기업에 대해 일관적인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2010년에 들어서 기술 기업인 이제 IBM 그리고 애플, 아마존 등에 투자를 했다가 지난 2017년 주주총회 때는 구글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인 보험사 가이코로부터 광고 클릭당 10에서 11달러를 받을 당시 구글을 사지 않는 것은 실수였다며, 네, 당시 구글의 수익에 공헌하고 있었기에 거대한 광고 사업을 갖고 있는 구글을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번복한 것인데 기술주에 투자했다면 장래에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버핏의 기술 기업 투자 사례를 바탕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IBM 주식 매입 소식을 처음 발표한 건 2011년입니다. 100억 달러를 투자해 IBM 주식 6,400만 주를 이렇게 사들였는데, 당시 버핏은 연례 서한을 통해서 IBM만큼 투자자들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줄 기업도 없을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클라우드 사업 및 IBM의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이죠. 네, 이후에도 꾸준히 매입을 해 2016년에는 보유량이 8,100만 주에 달했는데요. 네, 하지만 IBM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클라우드 사업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결국 버핏은 2017년 4분기에 보유 중이던 IBM 주식 대부분을 처분하고 말았죠. 네, 버핏은 IBM 지분을 처분한 대신 애플 주식을 새로 매입을 했습니다. 네, 애플 주식을 새로 매입했는데 2016년부터 꾸준히 매입해 현재 2억 5천만 주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분율은 5.42%인데요. 네, 대개 2017년에는 가장 많은 자금을 애플 매수에 투입했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대단히 이례적인데요. 네, 버핏은 2012년 IBM 주식을 매수할 당시만 해도 10년 후에 이제 애플과 구글의 가치가 훨씬 커진다 해도 우리는 사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버핏은 왜 자신의 말을 뒤집고 애플에 투자를 했을까요? 2018년 2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버핏은 주식 보유 순서대로 본다면 웰스파고를 선호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난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애플이라며 소비자는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데 심리적 정서적으로 매우 구속되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특히 아이폰에 대해서는 흡인력이 강한 상품이라고 추켜 세웠는데, 네, 버핏은 애플을 기술 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재 기업으로 본 것이죠. 많은 시간을 들여 이제 3개월 동안 아이폰 X가 얼마나 팔릴 것인지 추측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이건 마치 10년 전에 블랙베리가 얼마나 팔릴지 걱정했던 것과 같다. 아무도 내년에 비가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걸 걱정하며 농장을 사지는 않는다. 네, 그들은 10년 또는 20년 동안 정말 좋은 투자라고 생각할 때 투자를 한다. 애플은 후발주자와 정말 큰 격차를 내고 있다. 매우 환상적인 기업이라는 뜻이다. 당신은 애플의 모든 제품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 네, 스콧 갤러웨이 이제 뉴욕대 교수는 플랫폼 제국의 미래에서 사치품 브랜드의 공통적인 특징 5개를 언급을 했습니다. 우상화한 창업자, 그리고 장인정신, 수직적 통합, 세계 무대로의 확산, 프리미엄 가격인데 애플이 이 5가지를 모두 갖춘 것이죠. 네, 소비재 중에서도 사치품 브랜드에 가깝습니다. 네, 팀 쿡이죠. 애플 최고 경영자도 아이폰 XS를 공개 현장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는데 팀 쿡은 혁신 기술을 적절한 가격에 구매할 소비자는 언제나 존재한다고 믿는다며 애플은 수익을 올리기에 충분한 고객 기반이 있다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버핏은 애플이 소비자에게 특별한 물건을 만드는 브랜드라고 여겼는데 샤넬이나 구찌, 프라다처럼 언급을 한 것이죠. 네, 최근에는 이제 아마존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사례는 상황이 약간 다른데요. 버핏이 직접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버크셔 해서웨이의 다른 운용력의 결정이었습니다. 네, 다만 버핏과 투자 철학은 거의 같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 주역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버핏은 지난 5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아마존에 대한 투자 관점도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는 아마존 투자도 가치 투자에 해당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실적 대비 저렴해 보이는 은행 주식이나 주가는 높아도 빠르게 성장하는 아마존을 매입하는 원리는 동일하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네, 미래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기대 수익을 계산하고 투자금을 넣는 행위를 모두 가치 투자로 간주를 했는데 한편 버핏은 자신의 승인 없이 운용력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며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네, 즉 미래에는 운용력의 주도 하에 더 많은 기술주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종합하면 버핏의 관점에서 기술주에 투자한 사례는 IBM이 유일합니다. 애플은 소비재 기업으로 분류를 했고 아마존은 다른 운용력의 결정이었는데 IBM마저도 자사주 매입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이 계산에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IBM 투자 성과는 좋지 못했는데요. 네, 냉정하게 보면 버핏은 앞으로도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투자할 여지를 찾아본다면 버핏 스스로 합리화할 만한 상황이 조성되어야 하겠죠. 애플 제품을 소비재로 분류한 것처럼 말입니다. 네, 버핏이 암호화폐의 매력을 느끼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경쟁을 마치고 산업 지배력을 갖춰야 합니다. 혁신 기술은 필연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부르는데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승자를 가려내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특히 기술을 잘 모른다고 말하는 버핏이라면 더더욱 판단을 유보할 것인데 하지만 경쟁을 마친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자동차, 비행기,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도 언젠가는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시기는 이제 링크, 리브라, 이더리움, 이오스 등 메인넷 단위의 패권 경쟁이 끝난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앱 단위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구글과 같은 지배력을 가진 서비스가 지금 나와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강력한 수익 창출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버핏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코카콜라, 웰스파고 같은 기업들이죠. 네, 애플이나 아마존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가총액은 다소 높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네, 버크셔 해서웨이는 기대하는 투자 성과를 낮추더라도 확실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의 투자의 성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과는 대조적이죠. 네, 세 번째로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플랫폼 성장이 암호화폐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트워크의 성과가 투자 수익으로 연결돼야 하는데요. 버핏은 시큐리티 토큰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를 선호할 것인데요. 네, 하지만 시큐리티 토큰은 법적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암호화폐 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 투자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설령 투자한다 해도 이제 암호화폐보다는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리브라 인베스트먼트 토큰 대신 페이스북 주식을, 링크 코인 대신 라인 주식을 택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네, 이렇게 오늘 워렌 버핏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워렌 버핏의 심경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있던 다수의 심경의 변화도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